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프리랜서는 무조건 직장인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뭐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되죠.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직장인들의 특권이 있죠. 4대 보험이 들어가죠. 특히 여기서 퇴직연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즉 직장인 월급보다는 더 많이 받아서 이걸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프리랜서는 알아서 준비하고 자영업자도 알아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직장인보다 많은 돈을 벌어야지 따로 준비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딱 벌어버리면은 둘 다 생활이 어떻게 해요? 똑같지가 않아요. 동일하게 벌었을 때. 프리랜서가 훨씬 더 나가는 돈이 많겠죠. 그리고 여기는 노후 준비되고 다 된 순수익이 나한테 온다면은 직장인은 프리랜서는 그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인이 3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순수익이 500에서 600 정도는 돼야 노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수적으로 자기가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나가는 지출 금액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순수익이 5, 600은 돼야 노후 준비도 되고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내잖아요. 더 많은 건강보험료도 내고 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많은 돈을 벌어야 직장인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데 내가 프리랜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300 벌고 나도 프리랜서를 하는데 300을 번다. 삶의 질이나 몸이 덜 힘들고 자유롭고 이건 프리랜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노후가 되면은 타격이 엄청 커요. 똑같이 벌어가지고는. 그래서 프리랜서는 무조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딱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나이가 좀 차. 5, 60대가. 그리고 60이 되었어. 그럼 프리랜서는 계속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장인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은 좀 편안하게 나이 들어서 힘든데 체력도 떨어지는데 저기 김영감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아직도 일해 이러는데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퇴직연금 받으시고 뭐 개인연금도 따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유 김영감 자네 아직도 일하는가? 나는 오늘 저기 한갑 동네 잔치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좀 술 한잔 먹고 이제 뭐 관광버스 타고 뭐 산에 좀 갔다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직장인들처럼 저런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대출이 직장인보다 잘 안 돼요. 직장인은 안정적인 미래의 수익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다녔을 때 얼마를 받겠다. 이걸 미리 땡겨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돈 좋아하잖아요. 이 미리 땡긴 걸로 뭐 큰 것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큰 집을 쉽게 장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목돈이 들어가는 거를 그 프리랜서보다는 조금 더 대출을 통해서 쉽게 장만할 수가 있죠. 의외로 보면은 영화 배우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대출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엄청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빼고 유명하지 않으면은 톱스타가 아니면 대출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작품을 하고 어떤 영화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출이 쉽지가 않아요. 이분들도 프리랜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프리랜서는 대출이 안 된다기보다는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 직장인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만 미래에 땡길 돈, 즉 대출이 쉽지 않으니까 그만큼 많이 벌어서 대출한 직장인들과 비슷한 삶의 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본론은 뭐냐면은 많은 프리랜서 직업이 있는데 특히 보험 설계사분들이 대출이 쉽지가 않아요. 막상 겪어보시면. 그러니까 대출이 쉽지 않으니까 정착 지원금이라는 걸 찾게 돼요. A라는 내가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회사에 있다가 B라는 곳으로 이직을 해요. 이직을 할 때 나는 목돈이 좀 필요해. 근데 나는 대출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 회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대출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대출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자 대신에 뭐예요? 수당을 줄여버려요. A라는 상품을 팔았을 때 이 정착 지원금을 받은 설계사와 안 받은 설계사가 하나를 팔았을 때 받는 수당의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정착 지원금을 받고 목돈은 어딘가에 썼어. 그러면은 이제 그 쓴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를 팔았을 때 수익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정착 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보다는 수당이 더 작다 보니까 또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생활이 나아지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계사 일을 하면서 화려한 것 같고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막상 내수 중에 들어오는 것도 좋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팔긴 하는데 월급이 상대방 설계사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올리고 싶은데 삶의 질을 올릴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지금이라도 요 잘못된 쳇바퀴가 아닌 제대로 된 쳇바퀴 속에서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쳇바퀴를 구니까 항상 그 자리야 열심히 굴리고 있는데, 근데 제대로 된 쳇바퀴를 굴리면은 항상 우리가 굴리는데 앞을 전진하고 있어요. 이 쳇바퀴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달콤한 미래를 꿈꾸며 달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 올바른 쳇바퀴 속에서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쳇바퀴가 어디냐? 바로 보험 에이스 지사 오시면은 아주 안정적이고 올바른 쳇바퀴를 줄 거예요. 그럼 그 쳇바퀴를 굴려서 나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보험 에이스 지사에 오시면은 완벽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